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두 가지 법안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2015년도 벌써 이제 3월로 접어들었고요. 네. 올해 안에 내가 정말 이거는 꼭 성과 결실을 보겠다 싶은 의정 활동 계획이 있으시면 그거 먼저 여쭤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초선 의원이지만 네. 국회 의정 활동이란 게 이렇게 뭔가 시기적으로 딱딱 끊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 연결성이 있고 또 좀 지난해 미흡했던 것들이 네. 있고 해서요. 예. 제가 이제 소속된 안전행정위원회 아무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국가의 의무가 네. 좀 소홀하게 된 부분들, 공권력의 남용이라든지 기타 국민안전처 좀 새로운 부처들 신설되면서 네. 아무래도 그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조화롭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가족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어서 네. 기존의 다문화라든지 북한 이탈 여성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들 참 그 해결되기 단기간에 해결되거나 네. 어떤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 특히 또 이 정부 들어서 그 아주 사회적 갈등이 좀 첨예화 대립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그 국가 권력과 공권력과 그다음에 국민의 생활 네. 안전 문제들을 좀 더 조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모신 이유가 두 가지 개정안 때문인데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입법 취지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집회와 시위가 많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도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네. 그 국민적 뭐랄까 좀 집단 우울을 네. 올라오게 하는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그 유가족들, 부모들, 그 학생들에게 네.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공감을 많이 하고 집회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정치적, 이념적, 사회적 대결의 문제가 아닌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어떤 청원하는 그런 모임이라면 네. 저는 헌법의 집회의 자유 또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이 있는데 네. 일괄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가장 기초 기관이 이제 경찰인데 네. 모든 집회에 좀 일괄적 그 기준을 좀 적용해서 네. 많은 다수의 국민 혹은 다수의 시위자 혹은 이 집회 시위에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통계치만 놓고도 어떤 특수성 국민의 어떤 그런 기본권 보장되지 않은 채 좀 체증 활동이 굉장히 그 남용이 됐어요. 네. 지난 한 해가. 네. 그러니까 체증이란 건 이제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어떤 위법 행위가 있을 때 증거를 잡기 위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걸 말하는데요. 증거를 채집한다. 네. 이런 의미군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그 스마트폰, 뭐 디지털 기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발달했죠. 예, 녹음도 할 수 있고 네. 녹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진들. 그런데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어떤 공무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는 그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난 한 해가 좀 이 시위와 집회가 많아지면서 그 체증 활동이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 아하. 그래서 거기에 조금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어떤 이 위법 활동으로 한정이 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단순 정보 수집 활동으로 광범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 원래는 정복 경찰관이 네. 또 이 의경을 제외한 어떤 그
신분을 밝히고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들어서 네. 경찰에서는 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국민을 처벌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경찰관 직무수행법도 마찬가지로 경찰관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경찰관의 임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일선 경찰에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경찰의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네. 그래도 경찰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국민의 기본권을 그 존중하는 의미로 그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듣지 않으니까 이 체증, 그러니까 확보된 증거 자료를 뭐 SNS에 게재한다든가 그렇죠. 이게 본래 목적에서 좀 벗어난 쪽으로 남용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SNS에 게시할 뿐만 아니라 네. 원래 개인적인 그 사진은 찍으면 안 되는데 심지어 경찰관 내부에서의 내부 회의 자료까지도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해당 경찰관 개인의 사진까지도 찍고 그리고 체증이란 건 그 현장에서의 증거를 확보를 한 이후에 네. 증거가 아닌 건 지체 없이 폐기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몇 달간 거의 근 1년간 해당 경찰관의 메모리 카드에 남아 있다가 그게 이제 적발이 돼서 시민단체에서 그 사진 전시회까지도 사실 하게 됐는데 이쯤 되면 네. 공권력이 심각하게 좀 추락한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이제 역으로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증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체증이 무엇인지. 그러면 체증 활동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만 수집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일반 사안에서 사건 사고에서도 그런 활동을 체증이라고 하는 건지 이제 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고요. 뭐 현장 검증이나 이런 일반 사건 사고에서도 할 수 있지만 주로는 예, 다수의 국민들이 모인 네. 그런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요. 네. 이 체증은 이제 경찰 체증 활동 규칙으로 네. 만들어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개인 폰으로 하면 안 되고 체증 장비 자체도 이 확보된 예산 국비 지원을 통해서 네.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체증이 되고 나니까 네. 그 지난해는 이제 체증 장비 예산을 조금 저희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보다 엄격한 해당 일선에서는 좀 그 현장 관리의 어려움들을 계속 토로하세요. 그렇군요. 예. 경찰관의 체증 활동의 법적 규정에는 나라에서 제공한 장비를 활용할 것이 그렇죠. 원칙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 잘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정복을 입고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규칙에서 좀 조금 떨어져 있었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과도한 네. 국민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 공권력을 빙자해서 다른 부분 사찰 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 해당 경찰관들의 직무를 엄격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 드린 것입니다. 그럼 현행 경찰의 체증 활동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보고 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도 만나셨습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카카오톡 같은 네. 이 일종의 그 민간인 사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도한 공권력이 이 문제가 됐을 때는 분명히 좀 입법으로 바로잡아줘야 될 그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체증 활동에 대한 민원 제기에 따라서요, 이 경찰이 지난 2015년 1월 체증 활동 규칙을 전부 개정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체증 활동 규칙이 개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문제 의식을 가지고 네, 개선이 아니다. 예,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경찰관 체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히려 이 받아주시고 국민 앞에 반성 내지 사과를 하시는 차원에서의 개선이 된 게 아니라 네. 기존에는 이제 정복 경찰관 그 경찰관 외에는 안 됐는데 네. 의경에게
체증을 허용하게 했고 아. 여러 가지 그 불법 행위와 밀접한 행위라는 네. 어떤 그런 그 모호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어떤 명확하게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증을 할 수 있게끔 아. 그렇게 계약이 돼서 제가 이번 그 국회 개정안에서?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분명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체증 활동에 대해서 무분별한 내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가 있고 네. 또 이 대법원도 영장 없이 체증 활동하는 걸 제한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국제 인권 기구인 국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예. 국제 사면위원회에 대해서도 이 체증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경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열려진 어떤 그런 마음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그 기본적인 골격 네. 그리고 어떤 국민들을 규제하거나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떤 그 헌법의 기본권, 뭐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네. 이런 부분들을 그 열려진 마음으로 사고하면 이런 체증 활동 규칙이 안 나오는데 저는 정말 이 지금 경찰청장에게 유감인데요. 국정감사에서 계속 그 아주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거를 오히려 합법화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경에게 체증 활동하게 하고 네. 자의적으로 체증할 수 있게 하고 그 활동의 범위를 넓혀준. 그래서 이렇게 그 경찰청 내부의 체증 활동 규칙은 지금 이 오히려 그냥 일종의 방편으로 그렇군요. 계약된 거고요. 네. 그럼 어.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네, 바로 세부적으로 네. 경찰관들의 이 체증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요. 개정안에. 우리가 불법 행위를 뭐 용인하자는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그 경찰의 공권력을 그 남용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이 경찰 장비의 네. 철저한 관리 감독, 아. 그다음에 체증 이후에 지체 없는 폐기, 그리고 어떤 체증 장비의 투명한 사용 등 이런 내용들을 좀 넣었고요. 체증의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한 거예요. 그럼 의경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런 그럼요. 것들. 예. 신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되고요. 네. 체증 자료는 수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없고. 네. 해야 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지금 모법인 형사소송법이나 다 이 내용들이 잠겨 있는데 네.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정작 해당 경찰관들의 메모리 카드에는 몇 아직 달 있는. 동안 아. 방치가 돼 있으니까 이제 네. 법적 규정을 좀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법안이 이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이거 발의하신 지 1년이 다 돼가거든요. 이거 정말 예. 중요한 법입니다. 이걸 왜 제안하시게 되셨는지 그 이유부터 좀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안전행정부 이 법은 교문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요. 문화재보호법은. 그런데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제 이북오도위원회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그 지역의 문화재를 네. 문화재로 지방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네. 보존, 전수, 전승을 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북오도위원회 즉 네. 이 해방 이전이요. 그러니까 월남 실향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분단 이전에 이북 5도 지역에 있는 이 무형문화재들은 네네. 보호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도의 예를 들어 경기민요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혹은 그 관련 지자체에서 무형문화재 지원을 받아요. 그렇죠. 전세에 네. 대한. 근데 이북 5도 위원회는 사실상 좀 기구만 있고 유명무실하게 예산이나 인력이나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아무도 이북 5도 지역에서의 무형문화재를 그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네. 우리 그 행정자치부 즉 국가 정부 부처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예산이나 미처 생각 인력 못한 지원들.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북한 지역에서는 지금 문화적인 측면들이 사회주의 뭐 혹은 뭐 왜곡되고 있죠. 예, 체제 좀 숭배 찬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문화가 왜곡되고 변질된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이 이북 오도 지역의 어떤 전통 문화는 네. 월남한 실향민들에 의해서 계승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월남 1세대, 2세대 또 이렇게 사망하시고 하면서 아주 근근히 이어져 왔어요. 아주 가난하게. 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유형 문화재 우리가 소위 인간 문화재라고 하는 예. 이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분들은 그 매월 전승 지원금을 일정의 액수의 전승 지원금을 지원을 받고 예. 그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와 전승 지원금을 토대로 해서 후학을 양성하고 그렇죠. 이렇게 전수해 나가는데 이 이북 오도 이제 13개 종목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13개 종목 14명의 보유자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전승 지원금이 일차 없으니까 아유. 너무 일체의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여기 가서 조금씩 찔끔. 벌어와서 네. 이렇게 일회성으로 아. 정기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그렇군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1세대들은 이제 정말 그 사망하시 대부분 네. 그다음에 2세대, 3세대 이렇게 오고 있어서 음흠. 올해가 또 이제 분단 광복 70주년이고 하기 때문에요. 네. 남북 간의 아주 체제와 이념 대결이 극심한 현재 같은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문화교류, 스포츠 교류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남북 예를 들어 문화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전통 문화가 이북 지역의 전통 문화가 정작 북한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된다. 네, 근데 예. 비용이 얼마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각 지방의 이 무형문화재들을 네. 보존하고 전승해야 되는 법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북 오도 지역은 조금 사각지대에 네. 있었던 사실 이제 좀 우리가 또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북 오도청, 이북 오도위원회가 약간 좀 이용당한 측면들이 있어요. 대결, 정치적 갈등 문제, 뭐 어떤 실향민이나 뭐 탈북민 할 것 없이 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오히려 문화적 어떤 오작교, 문화의 그런 구름다리로 네.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알 것 하거든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개정안에 담긴 내용도 네, 바로 네. 그런 지원입니다, 분들을 지원하는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현재 13 종목에 예. 대해서 국가가 지원 예산을 들여서 네. 충분히 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어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네. 꾸준히 전승될 수 있는 이게 근데 이제 우리 그 정부의 시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장기적인 게 많이 없어요. 예. 좀 단기적 아무래도 우리가 좀 짧은 이 기간 내에 성과를 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라 조금 이렇게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던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올해는 꼭 이 전승 지원금 예산도 좀 확보하고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재와 동일한 수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많지 않습니다, 금액이.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이남 지역의 무형문화재도 조금 전승 지원금 사실 올라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여러 각종 지자체에서 요즘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지자체 예산들이 있어서 예. 그 이남 지역의 무형문화재들은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이북 지역의 이 무형문화재는 정말 정부 차원의 관심, 중앙정부 차원의 네네. 관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언뜻 보면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지금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사라질 수도 있는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네. 무게감을 갖고 있군요. 네. 자, 끝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신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요? 뭐 법이 참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라는 부처가 신설이 되면서 국민안전처로 그 기존의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던 예산 특별 네. 지방에 쓰여져야 되는 특별교부세가 이제 중앙정부 국민안전처로 이관이 된 부분이 있어요. 예. 한
75억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재해 재난에 그 지방 정부에 쓰이도록 돼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질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그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문제고, 아무래도 또 최근에 전직 대통령 회고록 관련해서 네. 좀 대통령 기록물, 국가 기록물 문제가 올해도 네. 좀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가기록원과 어떤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그 좀 법적인 미비한 점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어떤 그 절차와 투명성, 네. 그 정보 공개, 자료 공개, 이게 이 박근혜 정부 이제 3년 차 들어섰는데 어떤 좀 소통의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하고 되는 시점이라 네. 좀 투명한 정보 공개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저기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또 비영리 민간 단체들에 대한 이 국비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굉장히 늘 매해 문제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 사업 지원 선정 기준이라든지 네. 예산 지원 문제라든지 특정 소위 관변 단체라고 하는 부분들의 예산 집행이 됐던 부분, 네네. 이게 이제 그 좀 투명하게 자료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그런 절차의 투명성,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정한 사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어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이런 쪽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계획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신 단어가 투명, 네, 그다음이 공정이었습니다. 투명합니다. 네, 어디에 방점을 찍고 의정 활동 하시는지 알 것 같은 대목입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